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백제의 이미지를 그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조선, 고려, 신라에 비해 떠오르는 게 없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좀 어색하고요. 당연하죠. 빨리 망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들의 상당량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부여나 공주에 가시면 뭔가 좀 경주보다 허허로운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백제의 이미지 요소들이 턱없이 모자란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는 적은 유물들 중 금동대학로나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서산 마애불 등등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들조차 대단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백제가 얼마나 빼어났는지를 보여주고요. 그걸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보시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의 안타까운 잔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 역사서 주서에 보시면 백제는 사탑심다, 절과 탑이 많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건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두 기뿐이고 미륵사지 석탑은 아시다시피 온전하지 않죠. 그 중에서 더 정제되고 완전체에 가까운 탑이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걸 직접 가서 보시면 와 정말 단아하고 우아하고 예쁘다 라고 누구나 탄성을 자아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동의는 뭐냐 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일단 우리나라 탑파 연구의 백과사전을 만드신 우현 고유섭 선생의 분석과 그리고 이 탑을 건축한 기준은 35.15cm짜리 자로 잰 7자다 라는 결론을 낸 일본의 미술사학자 요네다 미요지의 실측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 여기선 생략하고 참고하실 만한 영상 공부하실 분들 위해 링크하겠습니다. 대신 이 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권에 좀 시속의 편한 언어로 전개되는 인상 비평이 있는데 그만한 위트의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훤칠한 키에 늘씬한 몸매 그러나 단정한 몸가짐에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 아침 안개 속의 정림사탑은 엘리건트하고 노블하고 그레이스한 우아미의 화신이 있다. 극단적으로 100개의 유물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명작인 것이다. 이런 걸 일컬어 세속에서는 백고가 불여 일부라고 했다. 고고춤 100번보다 브루스 한 번이 낫다고 했듯이 정림사탑은 폐허의 왕도 부여의 브루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의 아름다움의 정점은 쪽이 살짝 들어올린 저 처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가들의 표현 능력은 다른 영역하고 마찬가지죠. 적은 돈으로 많이 벌어야 좋은 투자자이듯이 미술가도 적게 힘을 들이거나 어떤 작은 포인트로 결정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천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탑은 어디까지나 돌입니다. 짜임새가 아무리 공교해도 돌의 어떤 묵직한 물성을 뛰어넘으려면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제인들은 저렇게 지붕돌의 처마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묵직한 돌에 경쾌한 생명력 같은 걸 불어넣는 겁니다. 진짜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꼭 한번 이 시대 석공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뭔가 밝은 시대에 센스 있고 재주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부여의 브루스를 보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재주 많은 백제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탑의 남쪽 1층 몸돌을 보시면 뭐라고 한자로 잔뜩 새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주 준수한 전서체로 대당 평백제 국비명이라고 큰 글씨가 있고 그리고 흐릿한 작은 글씨가 잔뜩 있는데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쓴 비문이라는 뜻입니다. 660년 소정방이 백제를 멸하고 그걸 자랑하고 기념하려고 사비성 한가운데 있었던 이 정림사탑을 이런 식으로 유린한 겁니다. 참 이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화재에 자행하는 반달리즘이 현대사회에서도 심각한데 1400년 전에도 한반도에 이런 중국인의 흉측한 낙서가 있네요. 그래서 백제는 잊히고 탑의 내력을 모르던 시대에 내내 이 글씨 때문에
탑 이름을 평제탑이라고 부르다가 1942년 조선 총독부가 탑 주변을 조사하다가 대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 조각을 발견하고 이 탑이 있던 절의 이름이 정림사라는 게 밝혀지죠. 1400년 동안 본래 이름은 잊힌 상태에서 평제탑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백제 패망의 오욕을 느낀 게 우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한시 중에 평제탑에 대한 시가 있어서 몇 소절 인용하겠습니다. 구불구불한 전에게 자획은 벌레가 잎을 먹은 듯하고 듬성듬성한 필체는 참새가 나무를 쪼은 듯 이따금 4글자 5글자가 이어져 어휘의 조리가 휘양도 하구나. 승리 또한 한때의 기쁨, 패배 또한 한때의 치욕. 지금은 들밭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목동이 풀어놓은 소만이 날뛸 뿐이다. 원래 탑 주변은 금당과 그 뒤에 강당 그리고 뺑 두르는 회랑이 있는 큰 절이었지만 당연히 뭐 다 없어지고요. 탑 북쪽에 있는 금당은 1993년에 만든 거고 그 안에는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탑을 보시고 여기 들어가서 불상을 보시면 되게 못생겼어요. 이게 뭐야? 싶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불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대좌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래서 원래 다른 불상이 있던 게 아니냐, 뭐 후대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냐 등등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뭐 형식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와 조각의 글씨로 추정하면 불상은 1028년 절이 한번 크게 다시 중건됐을 때 그때 불상이 아니냐, 11세기 고려 불상이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과연 뭐 속도차는 있겠지만 계속 조금씩 발전하기만 하는 걸까요? 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과연 내일이 무조건 나은 걸까요? 적어도 각 시대의 정수가 담긴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불상 밖에 있는 탑은 사비백제 시절인 6, 7세기 그리고 이 불상은 500년 뒤의 작품인데 그 500년 사이에 도대체 뭔 난리가 있었길래 이 지역의 조형예술이 이렇게 퇴보한 걸까요? 뭐 물론 이 불상도 나름의 미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고려불상이 정림사탑의 어떤 조형적인 완숙미를 계승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퇴보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제라는 글씨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백제 멸망의 역사와 함께 백제사가 잊힌 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다시 출발하는 꼴이고 즉 시행착오를 다시 겪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정림사의 흔적을 보며 역사와 미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